기능 살펴보기 2편입니다. 이 편에서는 찾기 기능에 대해 알아봅니다. 입력 자료를 워크시트에 저장 후 찾기 프로시저를 통해 데이터 찾는 과정과 사용한 변수와 함수들에 대해 세세하게 관찰합니다. MIM 2.0 버전에서 찾기에 사용한 파인드 멤버 인포 서브 프로시저와 찾은 데이터를 리스트박스로 뿌리는 필투리브 SRCH 리스트바이컬 펑크션 프로시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정보조회 메뉴에서 찾기 버튼의 마우스 우버튼 눌러 서브 메뉴에서 코드 보기를 선택합니다. 이 클릭 이벤트 프로시저에서 호출하는 파인드맵 인포 프로시저를 볼 수 있습니다. 값을 전달받고 있으니 이건 함수네요. 파인드 앤드 어멘드 폼 모듈에 있는 파인드맵 인포 함수를 보겠습니다. 지역 변수 7개 사용입니다. 정수형과 롱형 변수 초기화입니다. 왼쪽 변수명과 이퀄 사용해 오른쪽에 함수 사용하는 형식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히 보니 함수 사용이 아니고 메뉴 폼 개체명에 점을 찍어 소환한 컨트롤 개체에 있는 값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개체명 있고 점이면 그 다음 컨트롤 개체입니다. 컨트롤에서 텍스트라는 속성명을 생략한 형태입니다. 컨트롤 개체에서 점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메소드 아니면 속성이죠. 따라서 이 코드는 함수를 호출해서 값을 받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텍스트 박스에서 기본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값의 속성은 텍스트입니다.
TBS RCH1이 어디에 뭔지 보겠습니다. 정보 조회 수정 및 출력 메뉴에서 찾기 버튼 옆 네모난 상자입니다. 텍스트라는 속성을 통해 텍스트 박스가 갖고 있는 갑인 문자를 변수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옵션에 따라 항목열을 가져오는 Select Find Call by 옵션 함수를 호출합니다. 옵션 컨트롤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항목에 해당하는 옵션 값을 받아 열에 해당하는 알파벳 문자를 선택합니다. 옵션 컨트롤들이 폼 메뉴상에서 뭔지를 확인해봅니다. 이 옵션이 갖는 열값에 따라 항목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알파벳은 엑셀 워크시트의 칼럼명과 대응됩니다. 폼 메뉴에서 별도 프레임 속의 옵션 컨트롤이 없으면 옵션 컨트롤은 여러 개 중에 단 하나만 트루 값을 취합니다. 미드 키워드를 사용해 중복 개체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with 키워드는 생략하고픈 구문의 블럭 밖을 노려야 합니다. with로 열면 반드시 and with로 닫아야 하고요. 코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with로 감싼 코드 블럭은 마우스로 영역을 정하고 키보드 탭키를 한 번 눌러 옆으로 밀어줍니다. 그 다음 지우고 싶은 개체명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단어 단위로 영역 선택되고 키보드 딜리트 키로 지우면 됩니다. 점 연산자 기준으로 자르면 되는데 with 옆에 반복되는 개체명을 적어줍니다. 이곳엔 다전사자가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생략된 곳 앞에는 반드시 점 연산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함수를 문자열형으로 선언했으니 문자열을 값으로 방출합니다. 이걸 멋진 말로 반환한다고 합니다. 초보 시절에 반환한다는 말이 와닿지 않아 애매했었습니다. 메인 모듈에 위치하는 다른 주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프로시저 성격이므로 퍼블릭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제 찾는 단어와 찾는 위치 열을 변수에 담았으니 값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값이 없으면 진행할 필요 없으므로 중단시키는 exit 펑크션을 사용합니다. 그냥 종료시키면 무엇 때문인지 모르므로 메시지 박스를 사용해 알리는 장치를 둡니다.
인수로 주어진 회원정보 DB시트의 최대 행수를 얻습니다. 코드 형태를 보면 전형적인 함수를 사용해 계산된 결과값을 좌측 변수에 돌려받는 형식입니다. 역시 괄호를 사용해 인수를 앞뒤로 묶었습니다. 전역 변수 DB시트 개체 1개와 찾는 위치 문자열 1개입니다. 호출한 getMax로 함수를 찾기 기능을 통해 찾아보려고 하는데 엉뚱한 코드 구문이 들어가 찾아지질 않습니다. 몇 번을 돌다가 함수명을 제대로 찾은 것 같습니다. 가끔씩 마우스를 긁어서 찾다 보면 원하지 않는 부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헛고생을 합니다. 단어를 2번 클릭해서 사용하면 정확한 타겟이 됩니다. 함수 내부를 잠시 봅니다. 메인 모듈에 들어있고 전역으로 선언했네요. 인수를 워크시트 매개 변수와 문자 연령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계산한 결과를 방출하는 값의 형식은 롱형이네요. 매개 변수가 코드 내에서 행의 길이를 측정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함수 초기화했고요. 애플리케이션 개체에서 소환한 countA 함수를 활용했습니다. 엑셀에서 사용 가능한 함수를 VBA 코드에서도 소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사용자가 만드는 함수보다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속도와 안정성 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VBD 기초 강의에서 레인지 주소를 분해한 다음 다시 결합해 재사용하는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범위 최대값을 정하고 범위 내에서 데이터 개수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이 계산해오는 범위를 많이 주면 속도 및 처리에 다소 영향받습니다. 카운트 함수의 대상은 워크시트며 여기선 매개 변수 tg시트가 되고 레인지 속성의 범위를 변수로 대체해서 앰퍼샌드 연산자로 주소를 문자열로 결합합니다. stgcall 변수값이 a라고 하면 a1에서부터 10만까지의 측정 범위가 됩니다. 최종 결합 값의 형태는 문자열입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거나 어렵다 느끼시면 본 채널 기초 강의를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VBD에서 값을 반환하는 방법은 함수명을 좌측에 두고 계산 결과 값을 대입합니다. 이것이 타 언어의 리턴 0나 리턴 1에 해당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코드는 초보자에겐 복잡하므로 정지 화면에서 주로 설명하고 동작은 나중에 디버깅 화면에서 보여드립니다. find and amd.12part srch 값에 따라 처리를 분기합니다. 분기는 어떤 조건에 따라 두 개로 나눠진 선택지 중 하나만 처리시키도록 함을 말합니다. 12part srch 컨트롤은 부분 검색 체크박스입니다. 체크했다면 부분 검색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코드로 진입할 것이고 아니라면 아래에 있는 전체 찾기 프로시저로 진입합니다. 부분 검색을 먼저 살펴봅니다. 부분 검색을 담당하는 find part info 함수를 보겠습니다. 찾기 기능을 이용해 함수를 찾아봅니다. 위치는 동일한 find 데이터 모듈 안에 있습니다. 함수를 지역으로 선언했습니다. 매개 변수는 영역 개체 변수 1개, 찾는 여리치 문자열 변수 1개, 찾는 단어를 포함한 문자열 변수 1개입니다. 함수 반환 타입은 정수형입니다. 지역 변수 3개 선언하고 정수형 변수를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은 VBA 기초 강의에서 설명한 for, each, in 구문입니다. 그리고 next 키워드로 코드 블럭을 반드시 닫아줘야 합니다. next 키워드 다음 순환되는 개체 변수명 ariths는 생략 가능합니다. 개체 변수를 사용하면 프로시저 마무리 부분에 나신 키워드로 반드시 메모리 해제를 시킵니다. for, each, in 구문에서 ariths는 매개 변수로 지정된 영역 전체를 의미하고 앞에 ariths 엘리먼트 영역 개체는 지정한 영역에서 구성을 담당하는 셀 한 개에 해당합니다. for, each, in 구문입니다. 본 채널 VBA 기초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내용이고 그 부분은 단편적인 기능 설명에 초점이었다면 이 영상에선 전체적인 유틸 설계에 있어 어떤 쓰임새로 사용이 되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for, each, in 구문에 포함된 사용자정의 함수와 VBA에 내장된 함수 사용 사례를 설명합니다. for, each, in 구문에서 ariths와 ariths 관계를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ariths 영역 개체 변수에 설정된 시트에 세로 영역이 있습니다. ariths 엘리먼트는 설정된 전체 영역에서 한 개의 셀과 대응합니다. next 키워드는 이 위치를 한 개씩 내려서 바로 아래 셀로 이동시킵니다. 이 순서는 역전하지 않습니다. like는 약간 생소한 연산자입니다. 비슷하다로 생각하면 됩니다만 정밀도를 요하는 프로세스에서는 약간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원하는 결과 보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찾는 문자열과 지정된 DB 영역 셀의 값과 비슷한지 검사를 합니다. 부분 검색 프로시저으로 비슷하면 결과는 성공인이 일의 신호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확인된 ariths 엘리먼트 셀과 타겟열, 반복 횟수 카운팅 변수를 인수로 넣어서 리스트 박스를 채우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전형적인 함수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왼쪽엔 함수 실행 결과를 받는 변수,
그리고 equal을 사용해서 함수명을 호출하고 괄호를 열어서 인수를 사용 콤마로 나열하고 괄호를 닫습니다. 콜 키워드를 사용해 함수를 호출하면 값을 돌려받는 형식이 아니므로 함수명 다음에 한 칸 띄고 괄호 없이 인수를 나열해야 합니다. 찾은 데이터를 리스트박스 멀티칼럼에 채워넣는 함수입니다. 무엇으로 찾았냐에 따라 상대적 위치를 결정합니다. 즉 찾는 옵션을 이름으로 했는지 전화번호로 했는지에 따라 타겟열 위치가 달라지면 나머지 정보를 입력하는 위치를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인수로 들어오는 RIDX 매개 변수는 비슷한 문자를 찾은 셀을 의미합니다. stgcall 변수는 항목 선택한 타겟 열 이름 문자고 매개 변수명 앞에 사용된 옵셔널 키워드는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수받을 경우만 사용합니다. 옵셔널은 마지막 위치에서부터 사용하며 인수 전달 사용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RPTCNT 매개 변수는 횟수 카운팅 변수로 여기선 리스트박스 행 순서에 사용합니다. 위치 재조정하는 정수형 변수 선언하고요. 매개 변수 값을 확인해 상대적 위치 조정을 합니다. 여기선 이름을 기준으로 정해서 0의 값을 깠습니다. 즉 이름으로부터 나머지 항목의 필드 위치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아래 코드를 보면 긴 문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앞에 헝가리언 방식 F를 보니 이건 폼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폼 다음에 닷 연산자를 연결해 호출했다면 컨트롤 개체입니다. 헝가리언 방식 LIB를 보니 리스트박스 컨트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에 연결되는 닷 연산자는 속성 아니면 메소드입니다. add 아이템 메소드는 항목을 리스트박스에 추가하면서
다중 칼럼으로 설정한 리스트 박스에서 한 개의 레코드를 추가하는 셈입니다. 리스트 박스의 나머지 칼럼의 리스트 속성을 사용해 나머지 항목을 추가합니다. 콤보 박스에서 add 아이템 메소드로 각 항목을 한 개씩 추가하는 방법과는 다릅니다. 리스트 속성 인수로 첫째는 행에 해당하는 위치값을, 둘째는 열에 해당하는 위치값을 지정합니다. 검색 단어를 부분 일치로 찾은 셀 위치에서 옵셋 속성으로 코드를 추가합니다. 정수형 엘리포즈 변수는 워크시트 셀에서 찾은 위치에서 각 항목의 상대적 위치를 재조정하는 역할입니다. 리스트 박스의 리스트 속성의 레코드 행과 필드열 위치와 직접 관련 없으니 혼동하면 안 됩니다. 코드가 빽빽하게 긴 문장입니다. 이것을 위드문을 이용해 가장 유리하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연산자 연결수를 먼저 파악하고 생략 부분을 최대로 잡으면 14번의 단연산자 처리 횟수를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바깥 부분을 노려서 with 키워드를 먼저 적고 중복되는 단어를 옆에다 적습니다. 그 다음 end with로 닫아줘야 합니다. 그런 다음 중복 부분을 삭제합니다. 컨트롤 플러스 H키를 동시 눌러 한 번에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리스트박스 리스트 속성을 이용해 카운트 변수는 행에 해당하는 값으로 열의 위치는 칼럼 수대로 정해줍니다. 이는 리스트박스 초기화 시 칼럼 카운트 속성을 이용해 7을 입력함으로 결정합니다. add 아이템 메소드로 항목 한 개를 추가하므로 일단 리스트 박스의 레코드 한 줄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리스트 속성을 이용해 나머지 항목을 각 칼럼에 채워 넣습니다.
칼럼 카운트 속성보다 많은 항목을 넣으려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네 개 변수로 들어온 카운트 변수는 결국 리스트박스 레코드 행위치로 사용됩니다. 이제 주어진 항목을 모두 리스트박스에 채웠으니 프로시저는 일갑을 반환해 수행되었음을 알립니다. 참고로 셀 넓이의 비율 적용으로 리스트박스 칼럼 사이즈를 조정하려고 해보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리스트박스 초기화 시 미리 항목마다 자료의 크기를 감안해 결정해 줘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리스트박스 초기화 프로시저에서 멀티셀렉트로 중 칼럼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주고 칼럼 수를 칼럼 카운트 속성으로 정하며 넓이를 칼럼와이드수로 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칼럼 카운트는 숫자로 입력하고 칼럼와이드수 속성은 문자열로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스트박스에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은 칼럼을 다중으로 하지 않고 한 레코드 정보를 문자열로 덩어리 결합해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칼럼 다중 사용과는 별개로 엘리포즈 변수를 사용해 셀에 있는 해당 항목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구하고 있는 점입니다. 앰퍼샌드로 문자열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드리는 것이니 가볍게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호출한 본 함수로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함수 실행 결과를 엘리턴 변수로 받고 이 값을 기준으로 포이치/인 구문을 중단할 수도 있겠죠. 다음 셀로 넘어가기 전에 카운트 변수에 위치를 하나 이동시킬 일을 추가합니다. 처음 if문 검사에서 찾는 단어에 비슷한 것이 없다고 하면 else 문안으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로 부분 찾기 할 코드는 VBE 함수 instr를 사용합니다. 인수 설명을 하면 첫 번째가 찾을 첫 위치가 되고 그 다음이 대상이 되는 것, 그리고 찾을 것, 그 다음 비교 형식. 이건 표준적인 형태고 대부분 주로 축약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축약형은 위치를 생략할 수 있고 기본 위치는 자동으로 1이 됩니다. 그리고 뒤 비교 형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결국 instr 함수의 인수는 찾는 대상과 찾을 것 두 개를 주고 대상에 찾을 것이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역시 찾으면 찾은 문자열의 첫 번째 위치를 값으로 반환합니다. 위치를 처음부터 시작해 무조건 부분적으로라도 있으면 그 위치 값이 어떻든 0의 값이 아니므로 if문에선 true를 취하겠죠.
그러면 위 입후문 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리스트 박스에 정보를 채우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런 순서로 지정한 영역까지 모든 셀을 순환해서 검사합니다. 함수 마지막 부분에 영역 개체 메모리 해제합니다. 엘리먼트만 있는데 RTG도 해제해줘야 합니다. 포이치 구문은 데이터 영역 설정을 하고 하나씩 순환시켜 데이터 확인이나 입력, 수정 등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경험상 약 5만 행 이상 넘어가는 데이터 처리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